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거죠. 참 끔찍했던 6.25 사변. 6.25 사변 참 돌이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제 어릴 때의 그때 많은 분들의 사망한 모습, 그리고 그냥 도로가에 피가 그냥 흥건히 귀했던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참 오래됐습니다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매해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공산당, 이북도 아직도 변함없는 공산당, 러시아도 공산당.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중국 대사의 한국에 대한 불만 섞인 비판을 조용히 경청했던 모습을 듣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어느 나라 당대표냐, 중국의 장국으로 생각하는 거냐, 중국에 굴종하는 거냐, 이렇게 많은 SNS에 글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12명이나 1차 5명, 2차 7명에 12명이나 중국을 초청을 받고 갔다가 티베트까지 가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내세우는 들러리를 쓰고 왔다, 이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중국에 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건 뭐냐면요, 7월 1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7월 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국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중국도 앞으로 여행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여름에 또 휴가 때 또 중국에 많이 가실 텐데, 여러분들 이 반간첩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생각했다는 그냥 거기서 구속됩니다. 여러분들 반간첩법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첩질을 한 게 아니라 국익에 손해가 되게끔 하고 국익에 피해가 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간첩법에 저촉됩니다. 심지어 시진핑을 비판하는 기사를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쓴 걸 갖다 검색한다든가 그걸 들여다봤다, 그것도 반간첩법입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현재 공산당 독재법입니까? 이게. 간첩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글을 썼다, 시진핑을 만약에 비판했다, 그걸 자기가 들여다보고 읽었다, 그것도 반간첩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이연령 비연령이요. 아주 중국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이거나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반간첩법에 처벌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간첩법. 이 독재 국가나 이게 있을 법한 거죠. 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네들, 이런 사람네들 그 지면 이제 하듯이 정치권 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하고 뭐 조작 방송하고 조작하고 그저 막 말을 만들어내기고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식으로 오면은 전부 다 반간첩법에 다 해당됩니다. 몽창 싸구리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국같이 이렇게 반간첩 이렇게 하는 독재 이런 건 아니지만 조작해서 유언비어를 만든다든가 거짓말을 하는 정치권이나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그걸 처벌하는 법은 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국민들을 갖다가 저기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유언비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얘기하면 그거는 처벌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강화문 광우병 사태 같은데 그런 게 다 그 조작 방송 아닙니까? 요즘에 뭐 후쿠시마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도 지금 이제 조작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들한테 그냥 아니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말을 던진다든가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막 말을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중국은 너무 심했어요. 반간첩법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중국 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가시면 막 그냥 나불나불만 하다가 뭐 글을 쓰다. 아니 시진핑이 글을 쓴 걸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걸 갖다가 읽기만 해도 반간첩법에 해당되니까요. 뭐 도실 거요. 걸면 걸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비판 기사 검색만 해도 간첩. 중여행 유의하라.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재중 교민과 기업인, 관광객, 유학생, 언론 등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당연하죠. 제약받죠. 정말 100%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같이 생각했다간 무조건 그 저축받습니다. 처벌받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서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며 각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2014년 제정됐다. 그리고 9년 만인 지난 4월 1일 개정했는데 개정법에는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법에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단할 경우 무분별한 처벌 가능성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온다. 우려가 아니고 생기게 됩니다. 처벌하고 싶으면 걸면 거는 거예요. 개정 전 기존법에는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행위로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굳이 국가 기밀에 분류되지 않는 정보라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경우로만 간주한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 안보와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조차 없다.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된다. 그것은 반 간첩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애매모호합니다. 국가 안보 모든 것도 하여튼 중국에 가서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국가 이익 모든 얘기 중에서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게 국가의 안보 해가 된다. 예, 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에게 의탁하는 경우까지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에게 의탁하는 경우까지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중국 당국이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하기만 하더라도 이를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참 공산당은 말이죠. 시진핑이가 완전히 독재해가지고 장기 집권하려고 아주 지금부터 꽉꽉 지금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당국이 간첩 행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당국은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 조사에 나설 경우 반드시 협조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간첩 행위를 조사한다. 무조건 거기에 반간첩법이고 뭐가 해당돼서 의혹이 있다. 조사한다 하면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것도 또 저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 중국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걸면 걸려. 간첩 수사 목적으로 당국이 증거를 수집할 때 거부할 수 없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완전히 꼼짝 말아라. 완전히 독재국가의 근성을 아주 여실히 나타내고 있네요.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선 출국 내지 입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만약 기한 내에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도 가능하다. 추방된 외국인은 10년 내 중국 재입국이 불가하다. 참 이거 대단한 얘기인데요. 이게 대단해야 돼. 중국 내 관광객의 경우 중국 내 여행지에서 군사시설, 방산업체 등 사진 촬영을 자제해야 하며 시위 현장 주변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것도 반간첩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반간첩법에는 말이죠. 중국 정부의 당국자들이 걸면 거예요. 무허가 종교시설이 된다는 의미로 여기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중국 내 활동과 권리를 옥죄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 이 중국이 점점 뭐 내국인들은 공산당으로 훈련이 잘 돼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 반간첩법을 만들어서 꽉 옥죄는 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커다란 그 마찰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저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가서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중국에 또 여행도 갈 사람들도 앞으로 있는데요. 반간첩법을 아주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숙지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껐덕껐덕한 무조건 저축법으로 저축해야 됩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중국몽,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국의 이런 간첩법, 반간첩법 같은 완전히 독재국가로 독소정을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를 지금도 바라보고 중국을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정치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나라 완전히 다 그냥 거들려고 나라는 비판하고 나라는 그냥 협조를 하면서 중국의 눈치만 본다. 이 인간들이라고 싹수가 노란 인간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법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만드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국회가 완전히 과반수 이상 의석을 장악해 가져야 그래야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내년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국민의힘 전부 다 흔들거려요. 배심도 없어. 야당의 그 많은 범죄 의혹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 대항도 비판도 싸우도 투쟁도 못해. 에휴, 정말로 답답한 인사들 같으니라고. 답답한 인사들이요. 에이구.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보람 있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